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는 딱히 흥미도 그렇다고 잘하지도 못했어요. 집안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라리 어영부영 성적에 맞춰 대학을 가기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내 앞가림을 헤쳐나가야겠다는 마음이 앞서 있는 나날이었어요. 생각이 확고했기 때문에 졸업 후 바로 전 취업을 하였고 제 첫 직장은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의 직원이었어요. 나중에 제 가게나 제 사업을 하고 싶은 욕심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카페에서 커피라는 것을 배우면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적성에도 잘 맞았고 굉장히 재미있는 하루하루였죠. 그리고 6년 동안 한 곳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 점장이라는 타이틀도 달게 되었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한 사회생활로 인해 지금의 남편도 빨리 만나게 되었으나 요즘 시대엔 없을 것 같던 시집살이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고졸인 절 시어머니와 손윗동서들은 우습게 여겼거든요. 우리 아들 4년제 대학 보내놨더니 커피숍에서 일하는 여자애랑 결혼할 줄 누가 알았더냐? 이래서 아들 키워봤자 며느리 좋은 일이라고 하나보다. 그래도 좀 얼추 모양새는 맞아야지. 너무 기울잖아. 커피숍에서 커피나 내리는 애라니. 옛날에 다방 레지랑 뭐가 달라? 아들 눈에서 눈물 빼기 싫어 허락했다만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쟤 볼 때마다 정이 안 간다. 맞아요. 대학도 안 나오고 사실 서방님한테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도 좋은 대학 나와 대기업 연구원을 할 정도인데 카페 점원이랑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내 아들이면 진짜 가만 안 두지. 어머님이 성격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 거예요.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말하기 창피하다니까요. 고졸동서가 웬 말이에요. 그것도 카페 여종업원. 진짜 수치죠, 수치. 우리 어머님처럼 이해심 많으신 분도 없지. 솔직히 서방님도 곧 있으면 콩깍지가 벗겨질 수도 있을걸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어머니. 이왕 시킨 결혼 뭐 어쩌겠어요. 속상하시지만 여자가 남자를 잘 꼬시는 것도 능력이라니깐요. 저 얼굴로 서방님 꼬셔서 아주 인생 폈지. 자기 주제의 대기업 연구원 만날 수나 있었겠어요? 여하튼 여우라니깐 백여우. 결혼 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주방에서 세 분이 나누시던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마음의 상처가 돼서 똑똑히 기억이 나죠. 얼마나 손이 떨리고 표정 관리가 안 되던지 금방이라도 누가 건들면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은 걸 참았어요. 어머님과 형님들은 제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계속 무시하셨고 저를 달갑게 여기지 않으셨죠. 결혼 전 그렇게 썩 마음에 들어하시지 않는다는 건 알았지만 저렇게 세 분이서 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걸 직접 목격하니 현실이 와닿았어요. 하지만 제 일을 잘하고 있고 제 앞가림을 잘 헤쳐나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뒤에서 저런 얘기를 듣는 게 불쾌하면서도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대학이란 곳이 제 발목을 잡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서 더 당황했고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어머, 동서, 거기 있었어? 우리 얘기 다 들었겠네? 뭐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니까. 아무래도 동서 같은 사람이 우리 서방님 만난 게 우리 딴엔 솔직히 받아들이기가 아직은 쉽지 않거든. 이해하지? 동서도 기우는 건 알 거 아냐. 에이, 뭘 그렇게 요목조목 설명을 해주세요. 형님도 가만 보면 인정이 진짜 많으시다니까.
뭐 솔직히 우리가 동서 얘기해서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솔직히 내 주변에 고졸이 없어서 사실 동서 대학도 안 나왔다고 했을 때 굉장히 놀랬거든? 우리랑 살면서 절대 마주하지 않을 사람이 이렇게 가족으로 엮여서 마주한다고 생각하니 불쾌하기도 하고 뭐 고졸이 알 리가 없지만 참 기분이 나쁘네요. 요즘 시대에 자기 앞가림 잘해나가면 되는 거지. 학벌이 뭐라고. 그리고 제가 형님들한테 피해 끼친 적 있나요? 이렇게 결혼하자마자 뒤에서 그러는 형님들은 대학교 나와서 이렇게 사람 무시하라고 배운 건가요? 얘가 어디 형님들이 말하는데 말대답을 하니? 이런 데에서 고졸티가 나는 거다. 어디 대학가정 나온 애가 그럴까? 어머님, 대학이랑 인성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님마저 그러시니까 저 너무 섭섭해요. 전 어머님 너무 좋아하는데. 됐다. 누가 좋아해 달랬니? 눈물바람 하려거든. 당장 너네 집으로 가. 어디 아침부터 여자가 눈물바람을 해? 얼른 닦아. 부모가 말려봤자 다 지들 좋아서 결혼하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인 거지. 마음속으로 너 정말 받아들인 거 아니야. 차라리 결혼 준비할 때 반대하지 그러셨어요. 그럼 아예 이런 꼴도 안 봐도 될 텐데. 저도 참 억울하네요. 속은 기분이고요. 말하는 본세 봐. 잘난 거 하나 없는 동서가 우리를 가르치려 드네 아주. 이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딱이구만. 같은 여자로서 전 이 집에서 철저히 천덕꾸러기였고 요즘 시대에 대학을 안 갔다고 해서 이런 취급을 받을 줄 정말 몰랐었고 이런 모습들을 다 본 남편은 제 편이 돼주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집안 싸움이 나려고 하니 오히려 제가 말려야 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만 하면 시속들이 나서서 남편을 나무랐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저로서는 너무 힘들었는데 괜히 나 때문에 분란만 나는 것 같아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만들 좀 하세요. 요즘 세상에 대학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대놓고 사람 멸시하고 제가 미나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어머, 서방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멸시라뇨? 전 그냥 서방님이 동서에 비해 너무 하이 퀄리티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가족이니까 서방님 생각하는 건데 섭섭하게 말씀하시네요. 동서 만나기 전에는 전혀 안 그러던 서방님이었는데 놀랍네요. 이게 어디 형수들한테 소리를 질러? 여자나 잘못 들어와가지고 형제들 사이도 다 망치게 생겼네. 너 한 번만 더 이 집에서 큰 소리 내면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엄마랑 형수들한테 소리 지른 거 당장 사과해. 재수 씨가 얼마나 뭐라고 했으면 내 동생이 이렇게 변한답니까?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네 재수 씨만 다 욕먹고 괴로워지는 걸 왜 몰라? 하여튼 한심하긴. 그러니까 저런 여자 데리고 왔겠지. 형이 참아. 저게 내 동생인 게 믿기지가 않는다. 왜 이렇게 변했는지. 형들도 진짜 실망이다. 내가 아는 형들이 맞나 싶어. 내가 무슨 범법자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다들 너무한다 정말. 남편은 저를 감싸주려고 큰 소리를 친 거였지만 그럴수록 식구들은 저를 비난했고 남편마저도 식구들 사이에서 천덕꾸러기가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힘이 드는 시집살이는 끝날 줄 몰랐고 늘 시댁에 가게 되는 게 주눅드는 나날이었어요. 최대한 형님들과 시어머니 말에 대꾸를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꾹 참은 제가 폭발하던 계기가 있었어요. 형님들이 제가 일하고 있는 카페에 와서
한바탕 하고 가게 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계기로 꾹꾹 억눌러 왔던 모든 것들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던 저에게 형님들이 찾아와 계산대 앞에서 절 보자마자 소리를 질러 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직원들은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매장에 있던 손님들 또한 저와 형님들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았어요. 어쩔 거야? 네가 우리 집 들어와서 다 망친 거 알아? 내 큰아들이 왜 대학을 안 가겠대? 이게 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대학을 안 간다고 하는 거 아니야. 너 어쩔래? 우리 아들 너처럼 인생 종치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이래서 환경이 중요한 건데 서방님은 어쩌다 너 같은 애를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들 물을 버려놔? 나 진짜 우리 아들 대학 안 가면 가만 안 둬. 동서 때문에 지금 형님이 얼마나 곤란한 줄 알아? 동서 보고 대학 안 가겠대. 동서도 대학 안 나왔는데 본인도 안 가겠다고. 이게 고등학교 3학년이 할 말이야? 정말 어이가 없다. 동서가 설득하든지 알아서 해. 우리 집에 고졸이 둘이나 있으면 되겠어? 형님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제 직장에 와서 이런 식으로 행패 부리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성민이 대학 안 가겠다는 게 왜 저 때문인데요? 핑계 대지 말라고 하세요. 본인이 가기 싫고 안 가는 이유가 있겠죠. 어디 갖다 붙일 데가 없어서 저를 갖다 붙이냐고요. 뭐야? 지금 동서 말은 우리 성민이가 대학 안 가는 이유가 뭐 성적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우리 성민이 얼마나 똘똘한 앤데 지금 그렇게 말할 군번이나 돼? 나 분명 경고했어. 성민이 대학 못 가면 동서 때문인 줄 알아. 가만 안 둬. 그러게. 동서 말하는 뉘앙스가 어찌영 성민이 탓하는 것 같네. 본인 탓하지 못할 망정 뻔뻔하기 아주 철면피야. 아니 그 뜻이 아니라 본인이 결정한 일이고 안 가는 이유가 있을 건데 왜 저한테 그러냐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여기 일터니까 그만 좀 가주실래요?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쫓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얼른 가주세요. 누구 보고 나가라 말아야? 감히 고졸 주제에 대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너 내가 버르장머리 언젠간 고쳐줄게. 제가 얼른 나가달라고 하자 형님들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악다구니를 쓰고 나갔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 보기 너무 부끄러웠어요. 말은 안 해도 제가 없을 때 무슨 말을 할지 안 봐도 훤히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댁 조카가 대학을 가지 않겠다는 발언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시어머니 또한 이게 다 저 때문이라면서 저를 꾸짖더라고요. 뭐 때문에 제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했고 그깟 대학 졸업장이 뭐길래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네 형님들한테 들었다. 우리 장손이 대학을 안 가겠다는 게 다 너 때문 아니냐. 쥐도 뭐 커피 같은 거 한단다. 이게 너 보고 배운 거 아니냐고. 우리 집에 대학 안 나온 사람이 너로 족하지. 우리 장손이 대학을 안 나오면 되겠어? 장차 이 김씨 집안을 이끌어갈 장손인데 내가 널 끝까지 반대했어야 했는데 미쳤지. 널 들이는 게 아니었어. 집안 분란나고 이게 뭐야? 어머님, 그래요. 성민이가 저보고 대학 안 간다고 했다고 쳐요. 그것 또한 본인 선택인데 이게 왜 제 잘못인가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꼭 대학을 나와서만이 성공하는 시대는 아니라고요.
오히려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찾아서 하는 것도 괜찮은 건데, 다들 대학이 뭐라고 이렇게 사람을 진절머리 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말씀을 해보세요. 아주 시어머니 앞에서 우악 떠는 꼴 좀 봐라. 이게 다 대학 과정을 못 밟아서 이러는 거지? 무식하게 큰 소리 치기는. 성민이 대학 보내놔. 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주 그 누구의 말도 안 듣는 데잖니.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우리 착한 장손이 갑자기 왜 그렇게 변했겠어? 너 보고 편한 거 아니야. 우리 집 장손 배려놓으면 넌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우리 장손 고졸은 절대 안 돼. 시어머니 또한 대학 얘기로 저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셨고, 이 과정에서 정말 이를 악물게 되면서 고졸인 내가 뭐라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이 일을 전환점을 삼아 전 언젠가 이루어야겠다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언젠간 제 가게를 하고 싶어 돈도 착실히 모아두었고 늘 꿈꾸던 미래가 있었거든요. 결정을 하니 모든 건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었고, 전 오래 일했던 프랜차이즈 카페를 그만두고 저만의 작은 카페를 열었답니다. 늘 저의 꿈이기도 하였고, 모두에게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다행히도 남편은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사실 힘든 시댁살이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 때문이었는데, 정말 단 한 번도 시댁의 편을 든 적이 없고 뭐든지 저를 1순위로 생각해주는 남편 덕분에 그나마 고된 시집살이를 참아내었어요. 미워도 남편의 어머니, 형수들이니까요. 회사 갈 때 자기 카페에서 직원들 거 커피 대량 주문하고 가야겠다. 우리 와이프가 내린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지 사람들한테 맛보여줘야지. 자기 그동안 너무 고생했고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 힘이 들겠지만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해. 고마워. 여보 덕분에 힘이 난다. 나 진짜 잘해볼 거야. 내 꿈이었던 거니까. 열심히 운영해서 더 크게 성장시킬 거야. 그래서 형님들이랑 어머님한테 꼭 보여드릴 거야. 이제 시작이니까 더 잘해야겠지. 당신이 응원해줘서 더 잘 될 거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더 있겠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 엄마랑 형수들이 하는 말 신경 쓰지 마. 난 너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 어린 나이부터 자기 앞가림 딱딱하고 하고 싶은 거 확고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에 많은 줄 알아? 대단해. 고마워. 남들의 말에 휩쓸릴 법도 한데 내 옆에서 묵묵히 응원해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정말 고마워. 내가 더 잘할게. 전 그렇게 열심히 달렸습니다. 제가 카페를 한다고 해도 형님들과 어머님의 멸시는 끊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운영했어요.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자라는 마음이었고 나만 잘하자라는 마음이었죠. 제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시댁 식구들은 제 성공을 응원해주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제가 남편에게 돈 부탁을 하는 건 아닌지, 제 사업에 남편의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게 아닌지라고 의심 또 의심을 하며 사람을 힘들게 했죠. 너 가게 차리는데 우리 아들 돈 갖다 쓴 거 아니지? 혹시라도 그런 거면 너 가만 안 둬. 우리 아들 돈 일절 쓰지 마. 에이, 설마 그랬겠어요? 아니다. 그럴 수도 있나? 카페 종업원이 얼마나 벌었겠어? 혹시 서방님 싼 집 돈 턴 거 아니야?
아, 아니요. 제가 열심히 모아놓은 돈으로 시작했고요. 이 돈 땡전 한 푼 안 들어갔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럴 일도 없고요. 혹시 모르지. 서방님이 조금이라도 해줬을지. 뭐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어? 안 그래요, 어머님? 만약 나중에라도 우리 아들 돈 들어갔다고 걸리기만 해봐. 이 가게다 내가 묵사발 만들 테니까 그리 알아라. 걱정 마세요. 제 힘으로 제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두고 보시라고요. 어머님 귀한 아들 돈 1원 한 장 안 쓸 거니까요. 대신 저 잘 돼도 저한테 1원 한 장 바라지 마세요. 저 잘 되기 바라지도 않는 분들인데 제가 잘해드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 꼭 동서 말대로 하길 바랄게. 본인 힘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작 해야 카페 여직원 주제에 꿈도 크단 말이야. 꼴랑 카페 하나 차려가지고 동네 장사하는 주제에 무슨 대기업 오너처럼 말하고 있네. 웃긴단 말이야. 일반 회사원이나 카페 여직원이나 남 밑에서 일하는 건 매한가지죠. 참 형님 사상도 특이하고 어처구니가 없네요. 시모와 형님들의 말이 정말 어이도 없었지만 모 눈엔 뭐만 보이는구나. 난 떳떳해라는 마음으로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전 다른 카페와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 틈만 나면 메뉴 개발에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 퇴근하면서 제 카페에 애정을 쏟았죠. 모든 사람들이 제 노력을 알아줬는지 제 카페는 개업한 지 7개월 만에 가맹 문의가 들어왔고 하나둘 가맹점을 시작으로 여러 개의 프랜차이즈가 생겨났습니다. 제가 차린 카페가 프랜차이즈 카페가 된 것이에요. 이젠 동네에 웬만하면 하나씩 있는 카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그렇게 제가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카페가 커지자 사무실도 필요했고 곧 브랜드가 된 사무실에 직원도 필요하게 되었죠. 그렇게 제가 차린 카페는 법인회사까지 설립하며 커지기 시작했고 이 모든 것이 아무의 도움 없이 제 힘으로만 이루게 된 것이라는 게 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형님들이 절 무시하는 건 여전했어요. 이 사람, 그래도 카페 프랜차이즈가 너무 잘 돼서 지금 저보다도 더 능력 있다니까요. 요즘엔 회사 출근하느라 바빠요. 그래? 난 대학 문턱도 못 가서 뭐 시시껄렁할 일만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머리는 잘 돌아가나 보구나.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래도 좋으시죠? 내심 엄마도 이 사람 잘 되니까 좋을 거 아니야. 솔직히 대단하지. 아무 힘 빌리지 않고 이 정도까지 된 건데 얼마나 대단해요. 자수성가의 표본이라니까. 지금도 가맹문의가 엄청나. 다행이네. 예간이 등골 빼면 어쩌나 했더니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지 앞길은 지가 가리는구나. 뭐 다행이지. 근데 그래봤자 동네 카페 장사하는 거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넌 연구원이야. 대졸 연구원. 너한테 비빌 건 아니지.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제 칭찬을 입에 마르도록 했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곧이어 형님들은 시어머니에게 제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지 제가 일하는 본점 매장에 와서 또 한 번 제 길을 꺾으려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본인들은 대졸인데 제가 고졸이니 제가 더 위에 있는 꼴은 보지 못하는 형님들이었거든요. 전 이 기회에 형님들을 납작 눌러줘야겠다라고 생각했고 지잡대 대졸 출신인 형님들에게도 현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어머, 형님들 오셨어요?
앉아 계시면 제가 맛있는 거 만들어서 가져다 드릴게요. 개업한 곳까지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이 동서 뭐 대단히 성공한 것처럼 얘기하셔서 보러 왔는데 뭐 딱히 대단한 성공도 아니네. 겨우 콕딱지만한 가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난 무슨 번쩍번쩍 으리으리한 가게 차린 줄 알았지. 근데 꼴랑 요만한 평수 차리고 생색낸 거야? 그러니깐요. 전 무슨 100평대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럼 그렇지. 동서가 그런 걸 꾸릴 리가 없잖아요. 괜히 시겁했네. 저희 가게 못 들어보셨어요? 그래도 요새 체인으로 많이 나가는데. 이게 제 브랜드예요. 다행히 잘 돼서 회사까지 차리게 됐고 법인까지 만들었어요. 형님네들 동네에 하나쯤 있는 카페가 제 가게인데 그걸 모르시다니 아쉽네요. 제가 이 체인점 차린 줄 아셨구나. 이 체인점을 제가 만든 건데. 오해 단단히 하셨네요. 커피나 드세요. 이왕 오셨으니. 법인을 설립했단 말이야? 동서, 그 머리로 무슨 경영을 한다고 법인까지 세워? 나 참, 우리한테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어? 곧 망할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혹시라도 망했다느니 하면서 도움 청할 생각 하지도 마라. 형님들의 말이 너무 가소롭게 들렸고 대학 문턱도 못 가본 내가 법인에서 차렸다는 말에 빈정대던 대졸 형님들. 그래도 카페에 와서 축하해 줄 줄 알았던 게 제 큰 오산이었죠. 전 이번 기회야말로 형님들의 저 오만한 코를 납작 눌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형님들 방법으로 기선제압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싶으면서 말이죠. 도움은 전혀 필요 없거든요. 아, 맞다. 형님들 여태 새 살죠? 저희 이번에 이사 갔는데 소식은 들으셨어요? 이사하느라 회사 일에 정신 없어서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문자로 주소 찍어 드릴 테니 한번 놀러 오세요. 그래도 대접은 해야죠. 월세에서 전세로 옮겼나 봐. 의기양양한 표정 보니. 어머, 여기 동네 강남 인프라권 아니야? 전세료도 비쌀 텐데. 무리 좀 했네. 근데 막상 도착하면 지하 쪽방이겠지 뭐. 말이 나온 김에 이렇게 모였으니 지금 갈까? 일하는 사람도 많은데. 네, 가능해요. 그럼 지금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 제 차 가지고 나올 테니 한 차로 가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 계세요. 형님들은 제가 이사간 동네를 보고 강남 역세권이라며 조금 놀라는 눈치였지만 그마저도 지하 쪽방이겠거니 싶어 한참을 지들끼리 웃고 떠들었어요. 그리고 제 자가를 보여주자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시집 온 뒤 처음으로 형님들께 날리는 선빵이었어요. 형님들 표정을 보니 가관이었고 제 몸속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만 같았어요. 이게 동선의 집이라고? 아니, 전세 얼마야? 여기 아파트면 전세도 장난 아닐 텐데. 뭐 로또 맞았니? 네가 어떻게? 전세라뇨. 로또? 제 노력의 결과죠. 대졸인 형님들 새빵 사시는데 고졸인 제가 이렇게 자가에 살게 되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이 어쩐 한심하게 아직도 새빵에 사는지 할 말을 잃었달까요? 제 머리로 무슨 법인회사를 운영하냐고요? 형님들처럼 지잡대 나와서 대학 나온 거랍시고 떵떵거리고 살 바엔 대학 안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나아요. 이게 자가라고? 아니, 이 집값이 얼만데?
동서 성공했구나, 진짜?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니, 난 큰형님이 자꾸 동서 고졸이라고 무시하니까 형님 말을 들은 것뿐이야. 내 마음 알잖아. 난 처음부터 이런 생각 없었다고. 큰형님보다 작은형님이 더 얄밉네요. 이제 와서 아닌 척. 사람이 간신배처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왜 이래요, 정말? 작은 동서, 그럴 수 있어? 지도 앞장서서 무시해놓고. 이래서 대학도 급이 있지. 천안 출신이랑 경기권 출신이랑 같아? 어머, 저 지금 천안에서 학교 나왔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지는 경기도 기팅위에 있는 이름도 없는 대학 나왔으면서 나대? 제가 이 집도 자가라고 하고 회사까지 운영하게 됐다고 하자 작은 형님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셨고 간신배처럼 급격하게 절 다르게 보는 눈빛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큰형님은 저에게 했던 공격이 작은 형님에게 향하게 되었고 그야말로 본심들이 다 나오게 된 거죠. 둘이 한참을 실랑이를 하다 작은 형님은 저에게 카페 체인점 하나만 내주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아, 됐고. 동서, 그럼 우린 가족이니까 체인점 하나만 내주라. 그 정도 할 수 있지. 혼자만 잘 살면 되겠어? 같이 잘 살아야지. 다른 사람 다 체인 내줘도 당신들한텐 못 내주지. 고졸이고 커피숍 직원이라고 그렇게 개무시할 땐 언제고 카페를 내줘? 아니, 귀하신 대졸분들께서 카페에서 커피 내리실 수 있겠어요? 그냥 남 밑에서 복사하고 인쇄하면서 사세요. 그게 어울리니까. 뭐야? 말 다 했어? 이게 나름 급이 맞아졌다고 대접해주니까 보이는 게 없지? 너 그 성공 언제까지 갈 것 같아? 영원하진 않더라도 전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진 않거든요. 더 발전해 나갈 거니 입 다무시고 이제 직구경 다 했으면 두 분 다 나가주실래요? 누추한 분들이 귀한 집에 어울리나요, 어디? 재수 엄 붙으니까 얼른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제발. 전 형님들을 문 밖으로 내쫓았고 왕소금을 뿌려댔어요. 제가 왕소금을 형님들께 뿌려대자 형님들은 소리를 지르며 난리가 났고 이 소식이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하지만 시어머니 또한 제가 이렇게까지 성공한 것을 몰랐는지 얘기를 듣더니 작은 형님처럼 태도가 급변하셨습니다. 뭐 자수성가를 한 대단한 며느리라나 뭐라나요? 너무 우습고 유치하기 짝이 없었어요. 얘기 들었다. 아니, 집도 이사가고 그 카페인지가 엄청 잘 돼서 아주 크게 성공했다며? 난 또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가게 하나 차려서 손님 좀 많은 줄 알았더니 이제 우리 며느리가 CEO가 된 거냐? 참 대견하다. 대학 문턱도 안 가고 이렇게 자수성가 하다니 아주 내가 바라던 며느리상이야. 우리 지난 일은 다 잊고 같이 잘 지내보자. 그리고 여기 집도 전세인데 그냥 자가로 네가 돌려줬으면 하는데 어떠니? 내가 이 늙음하게 전셋집 전전할 수 없잖아. 전세 계약도 마무리되는데. 저한테 뭘 바라시는 거예요? 고졸인 제가 어떻게 어머님 집을 해드리겠어요. 그렇게 예뻐하던 며느리들한테 집 하나 해달라고 하세요. 본인들도 새 사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어머님 집은 하나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대졸 출신인데. 요즘 대학 나온 애들이 줄 서고 줄 섰는데 뭐 대단하냐? 너 같은 애가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네가 마음 좀 써줘.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무시를 하시더니. 아,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 온 거거든요. 앞으로 남편만 보낼 거니까 제 얼굴 보실 생각 마시고요. 대줄 며느리들이랑 지지고 볶고 잘해보세요, 어디. 전 이 말을 마치고 어머님 댁에서 나왔고 지금까지 보고 지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제 카페는 체인점 여러 개에서 지금은 몇백 개를 가지고 있고요. 어렸을 적 쏟아부었던 열정을 지금 수확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겐 미안하지만 제가 시댁에 안 가는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저를 많이 생각해주는 사람이라서 남편 또한 저에게 강요하고 있진 않아요.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저희 집에 온 다음부터 서로 철천지 원수가 돼서 명절에도 모임 때도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고 신랑이 전해주었죠. 지잡대 출신인데 서로 경기권, 천안권 나누면서 얼마나 유치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큰형님의 아들은 결국 대학을 가지 않았고 고졸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머님도 좀 말려보세요. 성민이 대학 안 가겠다고 계속 그러는데 정말 마음이 힘들어서 그래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아니, 대학 나오면 뭐하냐? 니들처럼 살기밖에 더해. 네 막내 동서 봐라. 대학 안 나오고도 그렇게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걔네 집값이 얼마인 줄이나 알아? 우리 아들 장가 한번 잘 갔지. 내가 니들 등살에 걔한테 모질게 군 것만 생각하면 미안해 죽겠다. 어머님이 먼저 고졸이라고 무시하신 거잖아요. 이제 와서 동서가 잘 되니까 저희 탓이라고 해요? 작은 동서도 그러고. 네, 제가 제일 나쁜 사람이죠. 그래야 작은 동서랑 어머님 마음이 편하신 거죠? 같이 뭐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밑장 빼는 꼴이란. 형님이 제일 심하게 그랬잖아요. 안 그랬으면 지금쯤 체인점 하나 받아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건데. 괜히 막내 동서 신기만 건드려서 이게 뭐예요? 이게 다 형님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성민이 대학 안 가겠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가네요. 좋은 데 가봤자 경기권일 텐데 그래봤자 형님처럼 살기밖에 더 하겠냐고요. 어쨌든 형님 때문에 일이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작은 동서도 참 간신배 같단 말이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내가 미쳤지. 이런 걸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니. 역겹다. 가끔 남편이 시댁에 한 번씩 다녀와서 해주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사실 너무 재미있어요. 고소하면서 사이다 마신 기분이랄까요? 저에게 고졸 운운하더니 본인 아들이 고졸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지금은 졸업 후 엄마와의 연을 끊고 거의 혼자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때문인지 형님은 급격히 우울증이 왔다고 남편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본인 욕심 때문에 아들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학 집착을 못 버린 거죠.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와 연락을 하고 싶어 하시지만 다행스럽게도 남편이 중간에서 저와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받지 않을 거지만 남편만 보면 참 좋은 사람인데 어쩜 시댁이 최악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무시당하고 살다 이제 제가 제일 잘 되고 나니 남편에게 뭐라고 하던 시댁들도 제 카페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났죠. 다른 사람 다 내줘도 절대 시댁 식구들한텐 내주지 않을 거예요. 제수씨 프랜차이즈 하나 내고 싶은데 요즘 그게 그렇게 잘 된다더라. 수익률도 높고 네가 말 좀 잘해봐서 좀 해줘라. 그렇게 와이프 무시할 땐 언제고 형이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어? 나 집사람한테 미안해서 말 못하니까
형도 꿈깨. 잘 다니는 회사 어쩌고 카페를 차리겠대. 그건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미나 정도 되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신 말도 꺼내지 마. 그땐 솔직히 재수 씨가 별 볼 일 없었잖냐.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니까 그런 거지. 너 그것 때문에 지금 꽁한 거야? 형들도 엄마 그리고 형수들도 다 똑같아. 이제 와서 미나가 잘 풀리니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심보들. 내 가족인 게 창피하고 미나한테 미안하니까 더 이상 염치 없게 아무것도 바라지 마. 나 이혼당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그만하란 말이야. 이악 물고 노력한 대가로 모두에게 부러움을 받았으니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댁의 괴롭힘으로 인해 여기까지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열심히 살아갈 거란 다짐을 하면서 글을 마칠게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으니 여러분들도 파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하게 될 거라곤 생각 못 했는데 시댁에서 있었던 일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정말 그동안 몸 부서져라 시모 밑에서 15년 동안 죽어라 일만 해왔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 당연한 거였는데 항상 저에게 밥 먹듯이 했던 말들은 전부 다 거짓이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모가 가족 모두를 한자리에 모으셨고 중대 발표를 하셨어요. 저는 시모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는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동안 너희들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충분히 잘 알고 있다. 솔직히 나는 집안의 기둥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힘들게 일궈온 회사도 무너지는 줄로만 알았어. 하지만 정말 서로가 위기를 이겨내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안심이 되고 몸도 많이 약해져서 대표 자리에서 물러날까 생각 중인데 오랜 시간 동안 너희들이 일하는 모습을 봐온 결과 내 자리를 물려받을 적임자를 결정하게 되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를 이끌어갈 경영자는 막내 아들과 며느리가 적합하다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단다. 당연히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한 가지만 본 것도 아닌 여러 가지 차질들을 확인하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불만은 제기하지 말고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구나. 뭐라고요? 지금 이 회사를 동생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동안 저랑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몸담고 살았는지 아시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너희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많은 건 아니잖아. 그저 몸으로 때우는 일들만 주로 해왔고 네 동생이랑 막내 며느리는 대학도 나와서 금방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자질을 보고 판단한 거라고. 아무리 막내가 회사에 뛰어든 지 5년밖에 안 됐어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희들보다 더 현명한 판단과 함께 이 회사를 더욱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걸 보고 결정했는데 엄마 마음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야? 너희들보다 펜을 더 굴려봤으니 두말할 것도 없잖아. 그래서 지금 서방님한테 경영권을 물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저희한테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회사는 저희 거라고 장남이 물려받아야 된다면서 무조건 대표 자리를 남편에게 넘겨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말들 전부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저 일만 시키려고 생각하신 거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중요한 결정을 어머님 혼자 판단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요. 이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버님과 함께 뛰어든 사업인데 당연히 회사에 경험이 많은 이이가 대표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5년밖에 안 된 서방님이 대표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무실에서 펜만 굴리는 거와 현장을 직접 뛰면서 안팎으로 쉬지 않고 두 발로 뛰어다닌 저희 남편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요. 저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형님, 너무 극대노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경영권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어머니 말씀처럼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아직 이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대표 자리에 앉으려 해도 유식한 사람이 앉아야 무게감도 있고 회사에 대해 이미지도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아주버님은 어차피 고졸이잖아요. 대졸과 고졸은 하늘과 땅 차이고 바라보는 시선 자체도 다른데 저희 회사 대표가 고졸이라는 걸 알면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들은 물론 앞으로 추가적인 계약을 하게 될 고객들까지 전부 안 좋게 볼 거라고요.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이러니 몸으로 때우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막내 며느리가 하는 말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회사의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 너희들은 어차피 현장직이 어울리지. 사무실에 앉아서 펜 굴리는 건 적성에 맞지 않잖아. 그러니 대표직은 막내 아들이 물려받는 걸로 하도록 하자. 벌써 임원진들과도 충분히 상의했고 반대하는 직원들 하나도 없으니까 조만간 대표 취임식이 있을 예정이니 그 전에 바쁜 일들은 전부 다 처리하고 이미 결정된 거 너희들도 좋게 받아들이거라. 아무것도 편하된 거 없다. 우리는 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가면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기대했던 한마디인데 남편이 아닌 시동생을 대표 자리에 앉히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죠. 남편과 저는 정말 당연하게 생각했던 문제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시동생도 대표 자리에 앉길 원하고 있었네요. 남편은 더 이상 얼굴 붉히면서 대화하고 싶지 않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하지만 시모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원래 남편도 대학을 가고 싶어 했지만 세상을 먼저 떠난 시부께서 회사의 경영을 배우라며 일찍부터 사회에 발을 들이게 하셨죠. 워낙 성격이 있으신 분이시라 남편은 시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부와 함께 몸바쳐 키워왔던 자식 같은 회사를 동선애에게 물려준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기대했던 한마디인데 시모는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날 이후 남편은 의욕을 상실해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시댁 식구들이 남편의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는 집안의 장남이라는 놈이 속이 그렇게 좁아 터져서 이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겠어? 엄마가 동생에게 대표직을 물려줬다 해도 엄연히 너는 이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일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솔직히 이번 일을 통해서 형한테 실망 많이 했어. 내 밑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싫었어? 어떻게 회사에서 대놓고 티를 팍팍 낼 수 있는 거야? 정말 너무하네.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회사를 어떻게 해서든 키우려 하는데 형이 대표직을 받지 못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정도로 행동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저번에도 분명 말씀드렸는데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하실 때도 됐잖아요. 회사가 장난도 아니고 모두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영업도 안 나가시고 현장에서 일하실 의욕도 전혀 없어 보이는데
저희가 왜 높은 월급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님, 솔직히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받으시는 월급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로 많이 받으실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이번 일도 있으니 삭감 처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동서는 좀 조용히 하고 있으면 안 될까? 지금 어떤 상태인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야? 분위기 파악은 형님이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가 이제 회사 대표인 거 모르세요? 대표 말을 따라야 하는 거지. 직원이 일하기 싫어하는 티 팍팍 내고 있는데 누가 그걸 보고 좋아하겠어요? 일하는 모습이 너무 형편없으니 무조건 삭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도 이제 대표잖아. 모든 건 확실하게 말을 해야 된다고.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일하기 싫으면 때려치워라. 그나들 너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다. 동생한테 물려준 게 서운했어도 너희 아빠가 힘들게 이끌어온 회사인데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 일하기 싫으면 당장 때려치우고 2번 다시 나오지 말던지. 너 알아서 해라.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뻔히 알면서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실 수 있어요? 이제 회사도 자리가 잡혔으니 저는 필요 없다는 건가요? 동생이 회사를 운영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무실에만 박혀 있어서 펜만 굴리는 게 대표는 아니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한 게 어때서요? 지금까지 회사 운영하는데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은 없었어요. 겉모습만 중요한 회사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요. 내실부터 탄탄해야 회사가 오래 간다는 거 모르세요? 솔직히 제가 지금 보이는 태도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사람도 제 옆에서 15년을 넘게 회사에 몸바쳐 살아왔었다고요. 그런데 재수 씨는 회사에 와서 한 게 뭐가 있어요? 고작 직원들과 농담 따먹기 하고 커피 몇 잔 날라주는 것 말고는 사무실에서 손톱만 깎고 있잖아요. 뭘 얻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이 회사가 무너지게 하는 지름길이라고요. 누구보다 진심인 제가 대표 자리에 앉는 게 회사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건 너 생각이잖아. 나는 그동안 너희가 일할 때 놀고 먹었니? 나도 회사 밥 지금까지 똑같이 먹었고 누구보다 돌아가는 상황 잘 알고 있다. 나는 막내가 운영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고 전문적인 지식도 훨씬 많아서 결정을 내린 거야. 대표가 현장에 나가면 뭐해? 어차피 직원들이 전부 다 알아서 처리할 문제인데 여기 직원들도 최소 10년 동안 함께 일해온 사람들인데 그런 거 하나 모르려고? 대표는 2발로 뛰는 게 아닌 뒤에서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대표의 역할인 거야. 일하기 싫으면 당장 때려치우거라. 일할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너희들 없어도 이 회사 잘만 굴러가니까 우리가 외원하면서 붙잡을 생각도 없다.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동생이 대표 자리에 앉는 게 그렇게 배 아프니? 대표가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야 직원들이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손가락으로 지시만 하면 분명 엄청난 리스크가 뒤따른다고요. 최소한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많은 걸 알아야 한다고요. 그렇게 잘 알고 계신 분이 대표 자리에 앉지 못하신 건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열정만 가지고는 얻을 수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무식하게 몸으로 때우는 건 먼 미래를 봤을 때 비전이 없다고요. 회사의 경영은 타고나야지만 가능한 거라고요. 어머님은 이 사람의 재능을 본 거고 아주버님은 한계를 본 거죠. 동서의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목소리를 높였고 회사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가족에게 받은 상처와 실망들 때문에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가족 누구도 남편을 붙잡지 않았어요. 저도 정말 서운했던 게 처음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 가족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시모가 남편에게 했던 말이 있었어요.
시부의 뒤를 이을 사람이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어서 제가 내조를 잘해줘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 옆에서 똑같이 일을 배웠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살이 나서 병원에 실려가도 항상 남편 옆에 붙어 있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부도 남편이 있어서 안심이 된다며 걱정을 덜으실 정도였죠. 하지만 시동생은 정반대였었어요. 노는 거 좋아하고 술과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여자도 정말 많이 바뀌었고 항상 시동생만 보면 인상이 찌푸려질 정도로 막장 인생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동서를 만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더니 어느 날 갑자기 회사의 경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조금씩 일을 배워가면서 자리를 잡아갔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 또한 배우자를 잘 만나서 철이 들었다고 생각을 했었지 대표 자리에 앉으려고 밑밥을 깔고 있었다는 건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저희 부부가 왔을 때 시동생은 대표 자리에 앉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남편은 아예 의욕 자체를 상실하게 된 거였죠.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시모의 한마디로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버렸으니까요. 거기에 더해 대놓고 무시하는 시모의 행동은 저희를 회사에서 이탈하게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회사에 발도 들이지 않았고 핸드폰의 전원도 꺼버린 상태였어요. 저도 남편 옆에 있는 동안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아 똑같이 핸드폰을 꺼버렸네요. 저희 부부는 그동안 제대로 된 개인 시간을 보낸 적이 손에 꼽을 만큼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머리도 좀 식힐 겸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이유는 남편이 회사로 복귀했으면 좋겠다며 갑자기 부탁을 하셨죠. 꼭 이런 식으로 일을 벌여야 되겠니? 회사에서 너희들이 나가면 다른 직원들이 힘들어진다는 건 몰라? 전화는 왜 또 꺼놨어? 그래도 연락은 돼야 도움을 청할 거 아니야. 적어도 회사에서 나가려면 인수인계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분명 말씀드렸을 텐데요. 더 이상 회사에 미련 없고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으로 여행이나 다니면서 마음 편히 살려고요. 벌만큼 벌었는데 저도 이제 보상 받아야죠. 대사안조한테 도움을 요청하셔봤자 저는 더 이상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아끼고 감싸고 있는 대표인 동생한테 가서 해결하라고 하세요. 저희 가족은 오늘 떠나야 하거든요. 일정에 방해되니까 그만 돌아가 주시죠. 큰 소리 치고 싶지 않습니다. 너 지금 엄마한테 뭐 하는 행동이야? 정말 갈 때까지 가겠다는 건 아니지? 인연까지 끊어버리고 싶은 거야? 더 이상 미련 없다니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인연 끊겠다는 말에 제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요. 어머님, 이 사람 제발 그만 좀 괴롭히세요. 지금 상황에 어떻게 다시 회사로 들어가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왜 서방님만 감싸고 도는 거죠?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뭘 원하시길래 상황을 이렇게까지 안 좋게 만드시는 건데요? 이 사람도 머리를 식힐 시간이 필요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머님 얼굴 뵙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엮이고 싶지도 않아요. 어차피 다시 회사에 들어가 봤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서방님이 사고친 거 뒤나 닦아주는 신세겠죠. 제 말 틀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겨서 찾아오신 거 아닌가요? 그래, 며느리 네 말이 맞다. 큰 문제는 아니고 회사에 작은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걸 좀 처리해줬으면 좋겠구나. 너희들이 골치 아픈 일 뒤처리해주는 담당이잖아? 대표가 가서 수습하는 건 이미지상 보기 안 좋잖니? 그러니 너희가 좀 나서줘라.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회사에 나올 때 저희는 조금도 관여하지 않기로 했어요. 진짜 회사를 원하신다면 모든 걸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면 어머님이 얻으실 수 있는 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버르장머리가 없다며 머리채를 잡았어요. 남편이 급하게 시모와 저를 분리시켜줬지만 제 머리채를 잡는 순간 저도 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들을 폭풍이 휘몰아칠 듯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는 제가 난리를 치자 당황하셨는지 꼬리를 내리시곤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다며 급하게 자리를 피하셨어요. 시모가 다녀간 이후 저희 가족이 준비한 여행에도 차질이 생겼고 이미 기분이 상해버린 터라 일정을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애들과 함께 바람 좀 쐬려고 했던 건데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들이 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혼자서 밖으로 나와 차를 타고 회사를 향해 달려갔죠. 저희 부부가 그동안 노력했던 온갖 희생들에 대한 배신이라 더는 참고 넘어갈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회사에 도착한 뒤에 시댁 식구들이 있을 사무실에 발을 들였는데 대표실에서 동선혜와 시모가 서로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여태까지 숨겨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자리 잡으면 되는 거니까 엄마 말만 믿고 따라오면 아무 일 없을 거다. 아까 내가 너희 형 집에 다녀왔는데 이미 모든 걸 포기한 것 같더라. 더는 이 회사에 미련이 없어 보였다니까.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으니 그만 불안해하고 앞으로 네가 대표로서 회사를 잘 이끌어가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야. 직원들 대부분 근속 연수가 10년이 넘어가는데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 엄마 말대로 제가 대표가 돼서 좋긴 한데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솔직히 대표 자리는 형이 어울리는데. 너는 누구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그네는 내 아들이 아니잖아. 그럼 엄마는 누구한테 대표 자리를 앉혀주고 싶겠어? 당연히 너한테 이 자리를 물려주고 싶은 거야. 내가 이날만 얼마나 기다렸는데 밑바닥 작업 튼튼하게 다져놨으니까 무너질 일은 절대 없을 거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너도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것들이고 모르는 건 다른 직원들한테 배우면 되는 거야. 그런 건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란다. 어차피 직원들도 가정이 있고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네가 대표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 조금도 없으니까 안심하고 천천히 하나씩 배워나가자. 그 정도는 노력할 수 있는 거잖아.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이 사실을 알면 아주 까무러치겠어요. 어머님은 그동안 이런 사실을 어떻게 숨기고 있었어요? 몇 년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진실을 숨긴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을 텐데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옆에서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님은 이제 집에서 두 발 뻗고 푹 쉬세요. 저희가 그래도 회사 밥 먹은 지 5년이나 됐잖아요. 그래, 너만 믿고 있으마. 똑 부러지는 막내 며느리 때문에 내가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 나도 이제 남은 인생 마음 편히 살아도 되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 좀 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어? 이제야 속이 후련하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남편이랑 서방님이 배다른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분명 똑똑히 들었는데요. 이 사실을 그이는 모른다는 거네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실을 여태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럼 세상 떠나신 아버님도 이 사실을 모르시고 눈을 감으신 건가요? 이제야 하나둘 이해가 되기 시작하네요.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대표 자리에 앉히려고 하셨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두 귀로 듣게 된 진실을 저희 남편에게 전부 다 발설하고 모든 걸 바로 잡겠습니다.
어머님이 몇 시간 전에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난리를 쳤던 것도 저희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보려고 찾아오신 거였어요. 이 사실을 다른 직원들도 알고 있는 건가요? 당장 그이한테 전화해야겠네요. 제가 핸드폰을 꺼내들자 시모와 동선애가 급하게 달려와 저를 붙잡았고 핸드폰을 뺏어들어 창문 밖으로 던져 버렸습니다. 시모는 절대 듣지 말아야 될 진실을 듣게 됐다며 저를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회사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자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다가오더니 저희를 말리기 시작하고 있었죠. 시모의 계획을 알게 된 저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분노를 터뜨리게 되면서 사업장을 뒤엎으며 저에게 달려든 동서와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서로 앞뒤로 흔들며 머리가 한 움큼 빠질 정도로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렸네요. 한 직원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지 저희가 몸싸움을 벌이고 있던 도중에 남편이 급하게 회사로 찾아왔어요. 시모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서는 움찔거리며 뒷걸음질 치길래 제가 남편에게 시모와 동선애가 나눴던 대화들에 대해 진실을 밝히려는 순간 입을 열지 못하게 동서가 제 입을 강타하게 되면서 그대로 쓰러져 입을 틀어막은 채 뒹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서는 저에게 입을 다물라며 쓰러져 있던 저에게 달려들었죠. 남편은 동서를 발로 밀친 뒤 일으켜 세웠는데 말을 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이 몰려와 맨정신인 상태에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 남편에게 힘겹게 제가 들었던 진실들에 대해 전달해 주었죠. 시동생과 남편이 배다른 사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얼굴 표정이 무서울 정도로 굳어지고 있었어요.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도 충격이지만 시동생이 시부의 자식이 아니라는 건 더 큰 충격이었죠. 그동안 남편이 살면서 시동생이 시부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남편은 시모의 양 어깨를 잡은 뒤 무슨 일을 꾸미는 거냐고 앞뒤로 흔들며 화를 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남편을 뒤돌려 세우더니 얼굴에 주먹을 날렸어요. 그리고 시모는 정체 모를 남자의 뒤로 숨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시부와 나이대가 비슷해 보였는데 처음 본 남자는 시동생과 많이 닮아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는 그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시모는 저희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난리를 쳐봤자 아무 소용없다. 어차피 끝난 일이고 너희들은 이미 퇴사 처리가 되었다고. 내가 인연 끊자고 했지? 이제 남남이니 더 이상 상관할 바 아니잖아? 거기에다가 너는 내 친아들도 아닌데 이제 와서 뭐 어쩌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동안 속았던 사람들이 멍청한 거지. 살아생전 너희 아빠가 회사에만 정신 팔려서 내가 다른 사람의 애를 임신했다는 걸 몰랐던 건데 누굴 탓하겠니? 아무래도 너희 친엄마에 대해 궁금하겠지. 그런데 이거 어쩌지? 이미 네가 아주 어렸을 적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었다. 나는 그 사람 밑에서 일하던 직원이었고 내가 빈자리를 깨차기에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지. 그래서 아이를 돌봐주겠다는 이유를 대면서 너희 아빠와 재혼을 하게 된 거야. 그때부터 이중생활을 한 건데 너희 아빠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던 눈치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나도 편하게 속이며 살고 있었지. 이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해가 되지? 대충 알아먹었으면 이제 그만 내 회사에서 싹 다 물러가라. 그리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말아라. 남편은 시모의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시모와 시동생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두 주먹을 부들부들 떨면서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며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두 눈에 엄청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하루 온종일 전화만 붙잡고 있으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부탁하는 것들을 도와주기 시작했고 몇 달이 지나서 저희는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되었죠. 남편은 시부에게 그동안 물려받았던 회사 생활에 대한 노하우들과 기술들로 똑같은 회사를 차렸고 한평생 같이 일해왔던 많은 사람들을 남편 쪽으로 되돌리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에 따른 손해도 막대했었죠. 그런데 시모와 동선회의 이력들이 거래처 사람들과 소속되어 있던 직원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저희가 내쫓기게 된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도와주겠다고 하나둘 모여들었고 시모의 회사에 있던 직원들도 저희 쪽으로 전부 이전이 되었습니다. 시모는 새로운 직원을 뽑으면 된다고 했지만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한 회사는 결국 무너지게 되었고 간판만 달고 있는 빈 껍데기로 남게 되었죠. 시부는 남편에게 회사가 아닌 많은 거래처와 직원들에게 신뢰라는 재산을 남겨주신 거였어요. 저희를 돕겠다고 두 팔 걷어붙인 많은 분들 덕분에 남편은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정말 1억이야? 우리가 함께 살아온 삶을 이런 식으로 끝낼 거냐고. 네가 그렇게 아끼던 동생이 지금 너 때문에 망했는데 어떻게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연락을 하지 않는 거니? 세상 떠난 너희 아빠는 가족 간의 분열을 원하지 않을 거다. 가족 간의 분열은 당신이 자초한 거 아닌가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모든 걸 다 알아버렸는데 제가 받아줄 이유가 없죠. 당장 나가주세요. 유식한 자식이랑 며느리 데리고 있으신데 뭐가 문제예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저희는 절대 받아줄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잘난 가족들 데리고 열심히 살아보세요. 이미 저희 관계는 예전에 끝난 거라고요. 결국 시모는 사정사정하면서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가길 원했지만 이미 판은 커져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받아줄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와 동선회회는 텅텅 비어버린 회사에 겉핥기식으로 배운 걸로 직원들을 새로 뽑아 억지로 운영을 하다가 빚만 떠안고 싹 다 알거지 인생이 되어버렸네요. 시동생은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 인생을 막 살기 시작했고 동선은 그런 시동생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며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한테 몇 번이나 도움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조금도 도와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모가 망하게 만든 시부의 회사를 남편이 다시 되찾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바람에 저희가 겪게 된 아픔은 엄청났고 지금도 믿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정말 삶이 힘들어졌을 텐데 남편을 믿고 따라와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그 사람들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 남편과 자식들 보며 행복하게 살길 바랄 뿐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올해도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